오늘도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혈당 수치가 경고를 넘고 약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한 끼,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마다 김치를 찾으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은 입맛 없어 커피 한 잔으로 넘기신다고요?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 정도는 다들 먹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쌓인 습관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른바 삼고 질환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세 가지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 보니 뒤늦게 발견되고 그땐 이미 약 없이는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똑같이 먹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심장, 신장, 뇌 건강까지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은 소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몸속 나트륨이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곰탕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축적되면 체내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자꾸 쌓이게 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며 신장 기능에도 큰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쉽게 붓고 숨이 가빠지거나 피로가 더 오래 가는 것도 결국 염분 과잉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천일염을 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일염이든 죽염이든 나트륨 함량은 비슷합니다. 착한 소금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금을 얼마나 자주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간혹 국물 없이 밥이 안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짠 국물이나 짭조름한 반찬을 즐기시다 보면 몸은 점점 나트륨에 익숙해지고 더 짠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혈관과 장기 기능이 조용히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를 드시는 횟수는 줄이고 젓갈이나 장조림, 명란젓 같은 고염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조금만 의식해도 다시 조절이 됩니다. 몸이 붓지 않고 입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차이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은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음식은 흰 쌀밥과 밀가루입니다. 혹시 밥을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곤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배부터 살이 붓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 단순히 활동량 부족 때문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흰 쌀밥이나 밀가루, 라면이나 국수 같은 음식들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게 만듭니다. 결국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다시 허기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흰쌀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14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3끼를 흰쌀밥 위주로 드신다면 몸은 지속적으로 혈당 조절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에너지는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어도 복부 지방이나 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를 완전히 바꾸기보다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에 잡곡을 섞어 드시거나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 떡이나 라면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줄어들고 식후 졸음이나 피로감, 공복감까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하는 탄수화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흰쌀밥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건강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나중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음식은 포화지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은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나 손발이 쉽게 붓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튀김류, 삼겹살 같은 음식들 속에 많은 포화지방은 먹을 땐 고소하고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포화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 혈압을 올리며 혈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위험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포화지방은 지방간이나 복부 비만,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심장과 간, 심지어는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고기를 먹을 때는 부위 선택과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두부나 닭가슴살, 고등어 구이, 연어 스테이크처럼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튀김 대신 구이, 찜,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관과 장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피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려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 정제당, 인공조미료, 보존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몸속에 쌓이면 혈압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신장에서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며 췌장도 과도한 당분과 첨가물에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살이 찌지 않아 보여도 혈압이 자주 오르고 손발이 붓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또한 혈관이 점점 약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를 최대한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밥에 계란 하나, 김이나 두부, 나물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대신 손쉽게 조리 가능한 자연식 재료들을 활용하면 몸에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입에 달고 조리 시간도 짧은 인스턴트 음식. 결국은 우리 몸의 신장, 췌장, 혈관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믹스커피 한 잔, 식후에는 단 디저트나 시럽이 잔뜩 들어간 음료,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믹스커피, 캔커피, 프림, 시럽 음료들은 달달한 맛 때문에 기분은 좋게 만들지 몰라도 사실은 설탕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제당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벽을 손상시키며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설탕이 눈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려 시야가 흐릿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려 단백뇨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심장과 뇌혈관에도 염증과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부작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난 단 건 많이 안 먹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나 음료, 과자 한두 개만으로도 하루 당류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 디저트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사과, 바나나 같은 자연식 간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에 디저트를 매번 포함하는 습관,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맛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한 눈의 침침함, 손발 저림, 만성 피로, 심지어는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은 오래도록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류 줄이셔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음식 6번째는 과일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도 혈압과 혈당, 장기 기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무화과 같은 과일은 건강한 간식처럼 여겨지지만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면서 식후의 피로감, 졸림, 심한 갈증이나 불안정한 혈당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발생 위험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는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시럽이나 꿀, 과일을 곁들이면 설탕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증가된 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눈이나 신장, 심장 같은 장기의 미세한 염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이 축적될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마시는 한 잔 그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서서히 몸속 장기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혈압과 혈당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드신 한 끼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